SW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원두커피 향도 회의실 구석구석 스며든 절망의 냄새를 지우지 못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지만 회의실 안그룹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 투사된 재무 보고서는 눈을 찌르는 듯한 붉은색 숫자들로 가득 차 마치 그들의 자존심에 칼날을 대는 것 같았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급락하는 매출 역사상 최저점을 찍은 주가. 대여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 임원이 지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모두에게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강지훈 총괄사장은 주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굳게 말아준 두 주먹은 그의 평정심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인턴 사원 한유진이 조용히 빈 물컵들을 치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이들과 같은 공황 상태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할 정도로 깊은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의 숫자 하나하나, 그래프의 꺾임 하나하나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훑고 있었다. 강지훈 총괄사장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30분 전 재무팀장의 마지막 보고가 끝난 이후로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침묵은 동의도 반대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의 인정.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기 직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정말로 이게 끝이란 말입니까? 마케팅 본부장인 김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때 업계의 신화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스크린 위의 붉은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직원들의 생계였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이었고 그리고 강지훈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이었다. 해외 매각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갈라져 나왔다. 전략기획실장인 박태석 상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에는 다른 임원들의 절망과는 미묘하게 다른 어떤 계산적인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총괄사장님. 상대 측에서 우리의 부실 자산을 문제 삼아 인수가를 터무니없이 낮췄습니다. 사실상 거저달라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실 자산, 지훈은 쓴웃음을 삼켰다. 불과 2년 전 야심차게 추진했던 바이오 신사업 프로젝트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임상시험 실패와 경쟁사의 기술 선점으로 인해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었고 SW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인물이 바로 지금 냉정한 표정으로 보고하는 박태석 상무였다. 그 프로젝트를 승인한 건 우리 모두였습니다. 지훈이 싸늘하게 말했다.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책임의 무게를 모두가 느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박 상무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갈무리했다. 물론입니다, 총괄사장님. 제게도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생존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지막 남은 우량 계열사인 SW건설이라도 매각해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안 됩니다. 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 임원 윤 부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SW건설은 우리 그룹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것마저 팔아넘기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부회장님? 지금 당장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그룹 전체가 부도 처리될 판입니다. 박 상무가 맞받아쳤다. 회의실은 다시금 소란스러워졌다.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 한숨 소리, 체념의 탄식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다. 그만들 하십시오.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오늘은 이만하죠.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좋으니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무슨 수라도 가져오세요.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애원에 가깝게 들렸다. 임원들은 하나둘씩 폐잔병처럼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지우는 희망이 아닌 더 짙은 절망을 보았다. 박태석 상무는 지훈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가면서 그의 입가에 스친 미소를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회의실에 혼자 남은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28배 나이에 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위기가 동시에 그를 덮쳐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지막한 그의 독백이 텅 빈 회의실에 울렸다. 그때였다. 저기, 총괄 사장님.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와 컵을 정리하던 인턴 한유진이었다. 지우는 그녀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무세운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났다. 지금은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회의 자료들을 파쇄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이 수거한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중에는 방금 전 임원들이 검토하다 내던진 재무보고서와 각종 분석 자료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음대로 해. 지우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유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다. 총괄 사장님 혹시 5분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우는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 일가의 인턴 사원이 자신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한가해 보이나 짜증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 중에서 한 장을 빼내들었다. 그것은 SW그룹의 수많은 자회사 및 관계사 목록이 적힌 페이지였다. 다만 아까 회의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뜻이지? 유진은 지훈에게 다가와 그가 보고 있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 서류는 SW그룹의 자회사 현황표였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표의 가장 아래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가리켰다. SW Biomedics. 지훈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있던 이름이었다. 10여 년 전 아버지께서 의욕적으로 인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은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작은 연구소 수준의 회사였다. 매년 약간의 적자만 기록할 뿐 그룹 전체의 재무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다. 오늘의 회의에서도 그 누구도 이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사소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지훈이 물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절망으로 가득 찬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눈빛이었다. 제가 인턴 과제로 SW그룹의 모든 자회사를 분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SW 바이오메딕스는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허 기술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포 재활성화 기술 관련 특허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와 일치합니다. 지훈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인터넷 과제 보고서 수준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제 전공이 생명공학이고 이중 전공으로 경영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SW 바이오메딕스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물론 제 분석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제대로 된 투자와 마케팅 전략이 결합된다면 이 기술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지금 수천억의 빚더미에 앉아 그룹의 존폐를 걱정하는 자신 앞에서 한 인턴 사원이 잊혀진 자회사의 상상 초월하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헛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허황된 주장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차마 비웃을 수가 없었다. 지우는 유진이 가리킨 SW 바이오메딕스라는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왜 이 회사를 끝까지 정리하지 않으셨을까? 항상 냉정한 경영 판단을 내리시던 분께서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하는 이 작은 회사를 10년 넘게 유지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모두가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구명보트를 찾고 있을 때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어쩌면 배 가장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에만 급급했다. 단 한 번도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 지훈이 물었다.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유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해 보이는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 분석 자료들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그것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정보가 아니었다. 수많은 논문과 특허 자료 시장 동향을 엮어 만든 그녀 자신만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대한 회의실, 안 거대한 절망의 중심에서 젊은 총괄 사장과 이름 없는 인턴 사원은 작은 태블릿 PC의 불빛 아래 마주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방역을 위한 첫 번째 밀담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불씨가 꺼져가는 SW 그룹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을까? 강지우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이 기묘한 인턴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의 총괄 사장실은 그의 지위를 상징하듯 넓고 호화로웠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고풍스러운 마호가니 책상 유명 작가의 추상화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은 지훈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텅 빈 공간이 그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들어 올렸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인자한 미소의 어머니, 그리고 앳된 얼굴의 자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다. 지훈아, 기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때로는 병들고 아플 수도 있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피는 마음이다. 가장 아픈 손가락에 가장 먼저 약을 발라줘야 하는 법이야. 가장 아픈 손가락.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지금 SW그룹은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눈을 감자 회의실에서 보았던 임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체념 비난, 그리고 박태석 상무의 그 미묘한 미소까지. 어쩌면 박 상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SW 건설이라도 팔아서 일단 살아남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제 손으로 파괴하는 행위였다. 지훈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똑똑. 조심스러운 노크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나가보라고 했을 텐데. 지훈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한유진이라는 인턴이 아직도 회의실을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예상했던 인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총괄 사장님. 하지만 정말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은 마지못해 눈을 떴다. 한유진이 그의 집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회의실에서 보았던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녀가 간절하게 말했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저 눈빛을 외면하기는 힘들었다. 저 눈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가능성을 담고 있던 눈이었다. 들어와. 허락이 떨어지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그의 책상 앞에 섰다. 지훈은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거기 앉아서 이야기해봐. 자네가 말한 SW 바이오메딕스 그 회사에 대해 뭘 안다는 건지. 유진은 소파에 얕게 걸터앉아 태블릿 PC의 화면을 켰다. 그리고 그것을 지훈이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총괄 사장님께서 보시는 이것은 SW 바이오메딕스가 현재 보유 중인 주요 특허 목록과 관련 시장 분석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빼곡한 글씨와 그래프들이 나타났다. 지훈은 마지못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특허명 SRE 용체의 세포 재활성화, 촉진 복합체,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 기술 등 생소한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는 거지? 이런 특허, 웬만한 바이오 회사들은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훈이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허의 개수가 아니라 질과 시기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SRE07 특허는 3년 전에 등록된 이후 거의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인 노바티스와 로슈에서 발표한 차세대 항노화 및 재생의학 관련 논문들을 보면 그들이 찾고 있는 핵심 기술이 바로 SRE07과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전부터요. 지훈은 처음으로 몸을 바로 세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걸 왜 아무도 몰랐지? 전략기획실이나 기술개발팀은 뭘 한 거야? 아마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SW 바이오메딕스는 그룹 전체 매출의 0.001%도 차지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모두의 관심은 그룹의 주력 사업인 전자와 화학에 쏠려 있었고 바이오 사업은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낙인이 찍힌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 먼지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져볼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꽂혔다. 그 자신조차도 그랬다. 총괄 사장이 된 이후 그는 재무제표의 가장 큰 숫자들에만 집중했다. 가장 작은 숫자들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들여다볼 여유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이론일 뿐이야. 특허가 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 이걸 사업화하려면 막대한 추가 자금이 필요할 텐데 지금 우리에겐 단돈 10억도 없어. 지훈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창한 사업화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진은 마치 그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단계별 가치 실현 전략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1단계 목표는 가치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장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SRE07 기술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리포트, 그리고 이 기술에 관심을 보일 만한 글로벌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기술 설명회. 이것이 1단계의 전부입니다. 그걸 하는 데는 돈이 안 드나 초회소한의 비용은 들겠지만 수백억 수천억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소에 잠자고 있는 파일럿 설비를 재가동하고 핵심 연구원 몇 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약 5억 원 정도면 3개월 안에 1단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지금 그룹의 위기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훈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 이사회, 특히 박태석 상무가 알게 된다면 당장 길길이 날뛸 것이 뻔했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돈을 빼돌려
또 다른 실패에 쏟아붓는다고 비난할 것이다. 지훈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뇌를 읽은 듯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총괄 사장님,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곳에 하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건물에서 감나가는 가구들을 헐값에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건물의 지하실에 모두가 잊고 있던 금광으로 가는 입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돈 5억으로 그 입구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기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과 확신은 지훈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설렘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를 본 것 같았다. 자네는 이걸 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지훈이 문득 궁금해졌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정식으로 기획안을 만들어서 부서에 제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인턴이 제출한 기획안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부서 팀장 선에서 폐기되었을 겁니다. 현실성 없는 소리라는 평가와 함께요. 저는 이 계획의 가치를 알아봐줄 사람은 총괄 사장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분이니까요. 그녀는 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를 조롱하는 듯 했던 불빛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 수많은 불빛들처럼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잃거나 아니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거나. 선택은 명확했다. 요하. 지훈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유진의 눈이 커졌다. 짠에게, 아니 한유진 씨에게 기회를 주지. 지훈은 그녀를 더 이상 인턴으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한다. 이사회는 물론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박태석 상무는. 알겠습니다. 둘째, 내가 자금을 마련해주겠다. 내 개인 비자금을 사용해서라도 5억 원을 만들어주지. 하지만 그 이상의 지원은 없다. 이 돈으로 3개월 안에 자네가 말한 가치의 증명을 해내야 한다. 내 자신 있습니다. 셋째,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바로 한유진 자네다. 지훈의 말에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자네를 SW 바이오메딕스의 임시경영지원 TF 팀장으로 발령내겠다. 물론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야. 하지만 그곳에서 자네는 내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게 될 거다. 인턴 사원을 자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명한다. SW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지훈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의미였다. 만약 실패한다면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와 자네는 SW그룹에서 함께 쫓겨나게 될 거다. 어쩌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지. 차가운 경고였지만 유진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그녀에게 건넸다. 개인 연락처와 비밀리에 자금을 전달할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번호로 직접 연락하도록. 감사합니다, 총괄 사장님. 유진은 메모지를 소중하게 받아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무언가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단 하나의 불씨. 지훈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SW그룹의 운명을 건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희망에 찬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SW그룹의 화려한 본사 건물이 아닌 서울 외곽의 낡은 연구단지에 서 있었다. SW 바이오메딕스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그녀를 맞았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새운 간판은 지난 10년간 이 회사가 겪어온 세월과 무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건물은 최신식 본사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정원은 잡초가 무성했고 외벽은 회색 빛으로 발해 있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조차 보이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옅은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섬과 같았다. 그녀는 강지훈 총괄 사장이 밤새 처리해준 임시 경영지원 TF팀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비공식 발령서를 손에 쥐고 연구소장실에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들어오세요 라는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구소장실은 비좁고 어수선했다. 사방에는 책과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남자가 낡은 실험용 가운을 입은 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세상사에 지친 듯한 표정. 그가 바로 이 연구소의 소장이자 SRE 공시실 기술의 핵심 개발자인 최진혁 박사였다. 누구신지 최 박사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본사에서 파견된 한유진입니다. 오늘부터 SW 바이오메딕스의 경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최 박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경영지원 이런 망해가는 곳에 웬 경영지원. 본사놈들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건지 모르겠군. 구조조정이라도 하러 보낸 거요. 그럴 거면 시간 낭비하지 마죠. 여긴 더 이상 뺄 살도 없는 뼈다귀만 남은 곳이니까. 그의 반응은 유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서린 것은 단순한 적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희망과 좌절이 남긴 깊은 상처와 불신이었다.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박사님. 저는 이곳을 살리기 위해 왔습니다. 살려 뭘로 어떻게? 최 박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젊은 아가씨가 소설을 쓰러 온 모양인데 장소를 잘못 골랐어. 여긴 꿈을 꾸는 곳이 아니라 꿈이 묻히는 곳이야. 유진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가 보고 있던 현미경 옆에 놓인 연구 노트를 가리켰다. 박사님, 2019년에 발표하신 SRE 오로치움 복합체의 섬유화세포 증식 유도 기작에 관한 연구,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정 과정에서 노이즈로 처리했던 특정 단백질 반응. 혹시 그게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최 박사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는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유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논문을, 그것도 5년이나 지난 논문의 세부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까지 언급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본사에서 온 경영 지원을 하겠다는 젊은 여직원이. 당신 정체가 뭐지? 제 전공은 생명공학입니다.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한 세포 재생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최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연구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관리팀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박사님, 본사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요청한 연구장비 교체 예산 승인을 또 거절했습니다. 이러면 당장 진행해야 할 실험도 못하게 됩니다. 최 박사의 얼굴에 다시 깊은 그늘이 졌다. 젠장 그놈들. 바로 그때였다. 유진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강지훈에게 받은 비밀 연락처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SW 바이오메딕스 연구장비 예산 5천만 원 재무팀 박 부장 반려, 긴급 승인 요청. 그리고 관리팀장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30분 안에 해결될 겁니다. 관리팀장과 최 박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일개 파견 직원이 무슨 수로 본사 재무팀의 결정을 30분 안에 뒤집는단 말인가.
한편 SW그룹 본사. 박태석 상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강지훈이 어젯밤 인턴 하나를 바이오메딕스로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린 놈이 궁지에 몰리니 별짓을 다 하는군. 그는 강지훈의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그저 절박함에서 나온 어리석은 발버둥으로 치부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재무팀에 바이오메딕스로 가는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라고 미리 지시해두었다. 알아서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들 심산이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인터폰이 울렸다. 재무팀의 박 부장이었다. 상무님, 방금 총괄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SW 바이오메딕스의 예산을 당장 승인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10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재무팀 전체를 감사하겠다고. 박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총괄 사장이 직접? 강지훈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고작 인턴 하나를 보낸 곳에 직접 힘을 실어주다니. 무언가 이상했다. 대체 그 계집애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박태석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에게 지시를 내렸다. SW 바이오메딕스 새로 간 한유진이라는 인턴 그 아이의 뒷조사를 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그리고 회사 내에 소문을 좀 퍼뜨려. 30분이 차에 지나지 않아 최 박사의 연구소장실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관리팀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박사님, 본사에서 예산이 승인됐답니다. 지금 바로 집행하라고. 최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저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최 박사와 연구소 직원들이 유진을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련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뒤부터 회사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TF팀장이 사실은 총괄 사장의 숨겨둔 애인이라더라. 인턴 주제에 낙하산 타고 와서 완장질한다. 전문성도 없으면서 연구원들을 괴롭힌다 등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져 바이오메딕스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몇 안 되던 직원들은 유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유진은 소문의 근원지가 박태석 상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면으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직접 실험용 가운을 입었다. 그녀는 연구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지난 10년간의 모든 연구 데이터와 실험 노트를 밤을 새워가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먼지 쌓인 자료들을 분류하고 디지털화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그녀는 연구원들에게 지시하는 대신 그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굳은 일들을 묵묵히 처리했다. 처음에 연구원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보여주기식 쇼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유진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퇴근도 잊은 채 연구실에 틀어박혀 데이터와 씨름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연구원이 실험 도중 중요한 시약을 쏟는 실수를 저질렀다. 모두가 그를 비난할 때 유진은 말없이 다가와 함께 바닥을 닦고 자신의 비상 연락망을 총동원해 밤늦게 시약을 구해다 주었다. 그날 이후 연구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연구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전문성과 성실함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 박사는 유진이 정리한 데이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과거의 실패한 실험 데이터들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냈고 새로운 실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팀장. 어느 날 밤늦게 최 박사가 커피 2잔을 들고 유진에게 다가왔다. 자네가 정리한 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네. 그가 가리킨 것은 5년 전 SRE 용7 프로젝트가 사실상 중단되기 직전의 마지막 실험 데이터였다. 공식 보고서에는 의미 없는 결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이 재정리한 원본 데이터에는 달랐다.
이것 보세요, 박사님. 유진이 화면의 특정 그래프를 확대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이 피크 값이 노이즈로 처리되어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이 패턴, 이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에요. 특정 조건에서 SRE072,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최 박사의 눈이 빛났다.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에서 유전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것은 생명의 시계로 불린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세포의 노화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SRE07은 단순한 재생 기술이 아니라 회춘 기술에 가까웠다.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이럴 수가.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최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다. 당시 프로젝트를 서둘러 마무리하라는 상부의 압박과 부족한 자원 속에서 그는 이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단순한 오류로 치부해버렸던 것이다. 박사님, 우리는 금광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볍게 떨렸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금광을요. 최 박사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예감이 서려 있었다. 험담과 방해 공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 젊은 팀장이 마침내 반격의 씨앗을 찾아낸 것이었다. 두 사람은 새로 발견된 데이터를 앞에 두고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박태석 상무의 방해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SW, 바이오메딕스의 낡은 연구실 한밤중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한유진과 최진혁 박사는 새로 발견된 5년 전의 데이터를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희미했던 가능성은 이제 거대한 확신이 되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회춘 기술. 이 단어가 가진 무게는 연구자로서의 평생을 바쳐도 좋을 만큼 거대했다. 이 데이터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검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진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무기를 세상에 증명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문제는 시간과 자원이야. 이 실험을 다시 진행하려면 현재 우리 장비로는 역부족이야. 본사에 있는 중앙연구소의 고성능 분석 장비가 필요한데 박태석 상무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상 절대 협조해주지 않겠지. 그리고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최 박사의 말대로였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막막했다. 적은 바로 머리 위에 있었고 그들은 고립된 섬에 갇힌 신세였다. 유진은 깨달았다. 이 섬 안에서만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벽을 넘어가 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을 도와줄 동맹을 만들어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강지훈에게 비밀 통화를 걸었다. 그녀는 발견한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의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유진의 보고는 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알겠다. 한참 만에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룹을 살리는 것을 넘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야. 필요한 동맹 내가 찾아보지. 자네는 연구에만 집중해. 다음 날부터 물밑에서의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박태석의 눈을 피해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물들을 조심스럽게 물색했다. 최고위급 임원들은 대부분 박태석과 얽혀 있거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희망은 회사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당한 이유로 밀려나 있거나 회사의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에게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본사중앙연구소의 오정수 책임 연구원이었다. 그는 한때 그룹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소재 연구자였지만 박태석 상무가 주도하던 프로젝트에
비윤리적인 연구 방향에 반대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유진은 주말 저녁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오정수 연구원을 만났다. 오 연구원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SW 바이오메딕스의 한유진 팀장이라고 하셨죠. 일가의 자회사의 임시팀장이 저를 무슨 일로... 유진은 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꺼내 SRE-072의 원본 데이터와 자신의 분석 자료를 그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오 연구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과학자로서 그는 그 데이터가 가진 엄청난 의미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 데이터는 진짜입니까?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검증하고 재현하기 위해 중앙연구소에 퀀텀 스펙트럼 분석기를 몰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오 연구원은 침을 삼켰다. 몰래라는 단어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박태석 상무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그의 연구원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데이터는 과학자로서의 그의 양심과 열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위대한 발견이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저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데이터를 믿으십시오.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랜 침묵 끝에 오정수 연구원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장비 점검 시간을 이용하면 하룻밤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보안팀에는 제가 둘러대죠. 첫 번째 동맹이 확보되었다. 두 번째 목표는 전략기획실의 이수연 과장이었다. 그녀는 업계에서도 소문난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지만 윗선의 비논리적인 의사결정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터였다. 특히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2년 전 바이오 신사업 프로젝트의 실패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유진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우연을 가장해 이수연 과장과 마주쳤다. 이 과장님 혹시 2년 전 너젠 프로젝트 실패 보고서 원본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건 대외비 문서일 텐데요. 한 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당시 경쟁사였던 바이오니아가 우리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마치 우리의 실패를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리고 너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박태석 상무님이 프로젝트 실패 직후 차명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수령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은 이수연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막연한 의심만 가지고 있었지만 유진은 구체적인 증거에 조각을 들이밀고 있었다.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룹 내부의 자금 흐름과 이사회 회의록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뿐입니다. 박태석 상무의 비리 증거를 찾아주십시오. SW 바이오메딕스의 성공은 박 상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수연은 망설였다. 이것은 오정수 연구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다. 회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과 분노에 불을 지피는 일이기도 했다. 부패한 권력에 의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나지막한 그녀의 목소리는 결심을 굳혔다는 증거였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동맹, 프로젝트 노아가 결성되었다. SW 바이오메딕스의 최진혁 박사팀은 SRE-07 데이터 재현에 박차를 가했고 중앙연구소의 오정수 연구원은 밤마다 몰래 분석 장비를 돌려 그들을 도왔다. 전략기획실의 이수연 과장은 박태석의 과거 행적과 자금 흐름을 퍼즐 맞추듯 추적해 나갔다. 그리고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을 총괄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강지우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맡았다. 강지훈과의 비밀 통화는 거의 매일 밤 이어졌다. 보고와 지시를 넘어 그들의 대화는 점차 깊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대담한 전략과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에 매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유능한 부하 직원으로만 보지 않았다.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동지이자 존경스러운 파트너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총괄 사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한 사람의 남자로서의 뜨거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박태석이 모를 리 없었다. 그는 SW 바이오메딕스의 연구실 불이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최근 강지훈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내 뒤를 캐고 있어. 박태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선제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비밀 작전이 무엇이든 싹부터 잘라버려야 했다. 어느 날 오후 SW 바이오메딕스의 낡은 연구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태석 상무가 본사 감사팀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SW 바이오메딕스에 대한 긴급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 박태석이 연구실 전체에 울리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다. 이 회사에서 불법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회사 돈이 횡령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금부터 모든 연구 자료와 회계 장부를 압수하겠다. 연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최진혁 박사와 오정수 연구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비밀 작전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컴퓨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SRE-072의 핵심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박태석의 기습 공격이었다. 감사팀 직원들이 컴퓨터와 서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절체절명의 순간 유진은 박태석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태석 상무의 기습적인 감사 선언에 연구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감사팀 직원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컴퓨터와 서류들을 향해 다가왔다. 최진혁 박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비밀 동맹의 일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 한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로 박태석 상무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긴급 특별 감사라니요, 상무님. 시기가 참 절묘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침 저희도 지난 몇 달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서 보고회를 가지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팀까지 직접 왕림해 주셨으니 첫 번째 관객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연구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저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궁지에 몰린 생쥐가 고양이에게 덤벼드는 격이었다. 박태석은 처음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곧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어린 계집애가 겁을 상실했구나. 좋다, 내 스스로 무덤을 파겠다니 내가 친히 묻어주마. 그는 이 자리에서 한유진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강지훈의 숨통까지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보고회라. 아주 좋지. 박태석이 과장되게 손뼉을 쳤다.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이 먼지 구덩이에서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감사팀도 모두 똑똑히 지켜보시오. 이 보고회 내용에 거짓이나 과장이 있다면 전부 업무상 배임으로 처리할 테니. 그는 감사팀 소속의 IT 전문가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여자 컴퓨터에서 수상한 파일이 나오는 즉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메인 스크린에 띄워 라는 비밀스러운 짓이었다. 유진은 태연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연구실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작은 연구실은 순식간에 긴장감 넘치는 발표 회장이자 잔혹한 처형장으로 변했다. 발표는 의외로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유진은 SW 바이오메딕스의 참담한 과거 실적과 현재 그룹이 처한 위기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박태석은 팔짱을 낀 채 흡족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제풀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공식적인 기록에 나타난 SW 바이오메딕스의 현실입니다. 실패한 자회사 그룹의 골칫거리, 이것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박태석을 응시했다. 하지만 만약 그 공식적인 기록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의도적으로 땅속에 묻혀버렸다면 말입니다. 순간 발표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 가득 SRE07의 복잡한 분자 구조식이 나타났다. 최진혁 박사가 유진의 옆에 나섰다. 지금부터 저희가 발견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박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오류로 폐기되었던 데이터와 오정수 연구원의 도움으로 밤새 재현해낸 새로운 실험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다. 세포의 텔로미어 길이가 눈에 띄게 길어지는 현미경 사진, 각종 노화 지표가 역전되는 그래프가 차례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세포 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시계를 되돌리는 기술 세포의 회춘입니다. 발표를 지켜보던 감사팀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다. 문외한인 그들이 봐도 화면 속 데이터가 가진 의미는 엄청났다. 박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저 기술이 진짜라면 회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것이고 자신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들의 주장을 짓밟아야만 했다. 헛소리 집어치웠자. 박태석이 고함을 질렀다. 그럴듯한 그래프 몇 개로 사기를 치려는 수작이겠지. 전부 조작된 데이터일 게 뻔해 당장 저 여자 컴퓨터를 압수해서 숨겨진 파일들을 모두 확인해봐. 기다렸다는 듯이 박태석의 IT 전문가가 유진의 노트북 제어권을 가로챘다. 그는 박태석이 미리 심어놓았을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폴더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 자료 보안이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찾았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메인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유진의 비리 증거가 아니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박태석 상무의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이었다. 2년 전 너젠 프로젝트가 실패한 직후 경쟁사였던 바이오니아의 해외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 다음 화면에는 그와 바이오니아 대표가 주고받은 암호 같은 이메일들이 나타났다. SW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넘기는 대가로 성공 보수를 약속하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수연 과장이 밤을 새워 정리한 박태석이 어떻게 너젠 프로젝트를 의도적으로 실패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타임라인과 증거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박태석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유진이 그를 끌어들이기 위해 파놓은 완벽한 함정. 모두가 충격적인 장면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연구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강지훈 총괄 사장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는 세계적인 투자펀드 블랙스톤 캐피털의 아시아 지부 대표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 그룹이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유진은 박태석이 들이닥친 순간 강지훈에게 계획대로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고 지훈은 투자자들과의 미팅 장소를 급히 이곳으로 변경하여 그들을 직접 데리고 온 것이었다. Ladies and gentlemen, 강지훈이 연구실 안의 아수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Welcome to the rebirth of SW Group. 여러분께서는 지금 SW 그룹의 혁신적인 미래와 부패한 과거를 동시에 목격하고 계십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혁명적인 신기술 발표와 회사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 극적인 구조조정을 동시에 본 것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의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건 모함이야. 저 계집애가 조작한 거라고. 박태석이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강지훈이 경비팀에게 손짓했다. 박태석 상무를 감사팀에 인계하시오.
횡령 배임 기술 유출 혐의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도록 경비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박태석은 유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저 패배한 짐승의 처절한 울부짖음일 뿐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블랙스톤의 대표가 강지훈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Mr. Kang, it was the most impressive presentation I've ever seen. 강 사장님 제 평생 본 발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SRE 교우출 기술에 대한 독점적 투자 협상을 즉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강지훈은 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100억 원이라는 목표를 향한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첫걸음이 내디뎌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아수라장이었던 연구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 모든 것을 압수하려던 감사팀 직원들은 이제 박태석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느라 분주했다. 최진혁 박사와 연구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한 환호성을 질렀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훈과 한유진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많은 말들이 오가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절대적인 신뢰에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아에, 그리고 그 이상의 뜨거운 감정.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시작된 반격은 가장 찬란한 승리로 첫 번째 막을 내리고 있었다. SW 바이오메딕스의 작은 연구실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박태석 상무의 구속과 SW 그룹에 숨겨진 회춘기술 SRE07에 대한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상장 폐지 직전까지 몰렸던 SW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치솟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른 격이었다. 그 후 며칠은 전쟁과도 같았다. 강지훈은 블랙스톤 캐피털과의 투자 협상을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그의 옆에는 이제 어엿한 파트너로서 한유진이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임시 TF팀장이 아니었다. SRE07 기술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핵심 전략가로서 협상 테이블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블랙스톤의 베테랑 협상가들은 처음에는 이 어린 여성을 얕보았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며 SRE07의 기술적 우위와 미래 시장 가치를 논리정견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때로는 과학자처럼 전문적으로, 때로는 경영 전략가처럼 냉철하게 협상을 주도했다. 그녀의 모습에 감탄한 블랙스톤의 아시아 대표가 농담처럼 말했다. 강 사장님, 만약 SW그룹에 투자하지 않게 되더라도 한 팀장님은 저희가 100억 원을 주고서라도 스카우트 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웃으며 답했다. 그녀의 가치는 100억 원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SW그룹의 미래 그 자체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마침내 길었던 협상이 타결되었다. 블랙스톤 캐피털은 SW 바이오메딕스의 기업 가치를 무려 1조 원으로 평가하고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던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도 남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100억 원이라는 목표는 이제 너무나도 작은 숫자가 되어버렸다. SW그룹은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된 것이다. 박태석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를 중심으로 썩어있던 그룹 내부의 종양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 조사가 확대되면서 박태석에게 줄을 대고 비리를 저질렀던 다른 임원들과 부패한 세력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그룹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그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본사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회사에 남아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회사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일장에서 보았던 절망과 무기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복되는 활기가 넘쳤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라는 새로운 긍지가 싹트고 있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프로젝트 노아의 주역들이 있었다. 최진혁 박사는 SW 바이오메딕스의 정식 대표 이사로 임명되었고, 오정수 연구원은 그룹 중앙연구소의 소장으로, 이수연 과장은 신설된 윤리경영감사실의 실장으로 승진했다. 강지훈과 한유진이 뿌린 씨앗이 이제 건강하고 유능한 새로운 리더십의 숲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신화의 중심에는 한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인턴이 아니었다. 회사 내에서 그녀의 이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S외의 잔다르크라고 불렀다. 국내외 경쟁사들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는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최진혁 박사와 연구원들에게 돌렸고, 자신은 여전히 묵묵히 뒤에서 일을 처리했다. 그녀는 여전히 구내식당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신입사원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그런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은 직원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만들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움, 존경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단지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동지애나 파트너십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낄 수 있는 가장 깊고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고든 성품 성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마음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앉아요, 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유진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공식적인 임명장을 내밀었다. SW그룹 최고 전략 책임자 CSO 한유진. 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인턴에서 시작해 불과 몇 달 만에 그룹의 핵심 최고 경영진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다. 과분하지 않아요. 이 자리는 원래 유진 씨 자리였어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회사를 대표해서 주는 공식적인 직함이고,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유진 씨,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내 손으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의 외로움, 매일 밤이 지옥 같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당신 혼자서 가능성을 이야기했죠. 당신은 내게 전략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내 회사를 구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구한 겁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 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총괄 사장의 모습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유진 씨. 내 앞에 나타나줘서.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따뜻하고 애틋한 감정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위로나 격려의 포옹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은 조심스럽고도 간절한 포옹이었다.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겨 가만히 눈을 감았다. 치열했던 지난 몇 달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밖으로는 냉정했지만 안으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 그녀 역시 어느새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다.
집무실 안에는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가득했다. SW그룹의 성공 신화는 화려한 막을 내렸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SW그룹은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SRE07 기술은 에테르니타스, 에이터니타스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출시되어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때 그룹의 발목을 잡았던 부채는 깨끗이 청산되었다. 강지훈은 유능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리더로, 한유진은 신화적인 전략가로 재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한유진은 그룹 최고 전략 책임자 CSO라는 자신의 자리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그녀의 책상에는 항상 그룹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성공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SW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팀워크를 자랑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매일 지켜보았다. 일에 집중하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 동료를 대하는 따뜻한 미소,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의 고뇌하는 모습까지. 그녀의 모든 순간들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와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출장을 가고, 함께 웃고 고민하는 모든 일상이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여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아니, 그녀 없이는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이벤트가 아닌 오직 두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어느 금요일 저녁, 지훈은 퇴근을 준비하는 유진에게 다가갔다. 유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바이오메딕스 연구소에 잠시 같이 가줬으면 하는데 새로운 장기 연구 계획에 대해 상의할 게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유진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SW 바이오메딕스 연구소는 텅 비어 있었다. 금요일 저녁이라 모두 퇴근한 뒤였다. 적막한 복도를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나지막이 울렸다. 그곳은 모든 기적이 시작된 곳이었다. 기억나요, 유진 씨? 지훈이 연구실 문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곳에 왔던 날,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이 낡은 곳에서 당신 혼자 희망을 봤죠.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희망을 믿어주신 건 총괄 사장님이셨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듯 연구실 중앙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를 놓아두었다. 여기는 최 박사님을 처음 설득했던 곳이고, 지훈이 현미경 앞을 가리켰다. 저쪽은 우리가 밤을 새워 숨겨진 데이터를 찾아냈던 곳이죠. 그는 다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스크린은 우리가 박태석 상무의 가면을 벗겨냈던 무대였고요. 그는 유진을 데리고 연구실을 천천히 거닐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복기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의 과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를 데리고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린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유진 씨, 사람들은 내가 SW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구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사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도 구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당신의 명석한 두뇌를 존경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그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성공 앞에서도 변치 않는 겸손함을 사랑하고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당신의 그 고든 신념을 사랑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총괄 사장으로서의 성공, SW그룹의 미래. 이 모든 것이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한유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의 한유진을 원합니다. 지훈은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고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고 심플하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성품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고 단단해 보이는 반지였다. 나와 결혼해줘, 유진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지하고 확고했다. 유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방향조차 잡지 못하던 이름 없는 인턴이었던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가며 자신을 지켜주었던 남자.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함과 고독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의 마음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였네. 그 한마디에 지훈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녀의 눈물 젖은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가장 찬란한 약속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창밖의 별들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낸 기적 같은 성공 신화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한유진과 강지훈 두 사람의 진짜 인생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